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함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의 건국과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새로운 단원이죠. 그래서 5단원에 나오는 나라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우리가 1번 건국 과정을 일단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국 과정을 배우고 그다음에 건국 과정 뒤에 통치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파트 왕권의 강화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학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을 딱 보면 우리가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조선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마련. 그래서 이제 1번 우리가 이미 했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주도한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신진사대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 약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있죠. 신진사대부 중에서 무슨 파? 맞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다라고 했던 거를 알아보시면 또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전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이 과전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해당하는 부분 캡션 달려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 신진사 대부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토지 제도이다. 관리들의 봉급을 국가에서 수조권을 분급한 것으로 토지가 국가 소유이므로 세습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옆으로 와서 이제 과전법 등이 어떤 이제 수도권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위화도 회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전법 이런 개혁들이 결국에는 급진파 사대부의 권력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392년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긴 했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심화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좋겠고 밑에 보면 이제 왕들에 대한 업적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쉽지만 학생 여러분들께서 왕별로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 나라 이름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이미 우리가 수업을 했었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그 위만 조선을 좀 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조선이다?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조선이라고 했나요, 혹시? 음, 조선은 바로 단군 조선이죠, 그죠? 이 단군 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는 과정도 교과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참고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한양을 이제 한반도의 수도로 삼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은 이제 어, 왕이 이제 이동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기도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세금 걷는 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리학을 이제 나라의 기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성리학이 혹시 뭔지 저번 시간에 본 적 있나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대의 명분을 중시했던 종교입니다. 그죠? 대의명분을 중시한 학문이었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이제 시험 쳤던 게 바로 과거제였고 이 과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하나 배웠죠. 이름은 성균관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국자감을 배웠고 국자감이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문화 시간에 따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도전 알아두셔야 되는 인물이죠. 네, 삼봉 정도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도전의 입장은 이제 현명한 재상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재상제.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왕명을 따르는 신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상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은 이제 신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만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은 이제 여러 왕들을 모시기 때문에 정치에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리고 정도전을 비롯한 이런 신권 강화 계층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을 우리가 왕자의 난이라고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 이 부분은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충돌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육조 직계제, 왕이 이제 해결하는 육조 직계제 vs 신하를 이제 좀 더 이제 정치에 참여시키는 정책,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해보면 좋겠고, 조선 초기 정도전과 이방원은 재상 중심의 정치와 왕 중심의 정치를 서로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본 자료를 보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3대 왕으로 우리가 배우는 왕이 있는데 바로 태종입니다. 이 태종은 이제 반대파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반란 세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나름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한양을 수도로 정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쌤이 강조했던 거는 바로 세금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바로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호패법. 호패에 대한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신분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도 심화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세 이상 남자. 일단 그리고 반란 세력을 이제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반란을 막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병 폐지입니다. 그래서 사병을 혁파해서 나름대로 이제 왕실을 좀 공고하게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종 다음 왕은 다 아시지만 세종입니다. 이 세종은 이제 뭘 했냐? 바로 유교의 이상에 맞는 정치 실현. 요걸 우리가 민본 정치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민본 정치. 이러한 민본 정치에 맞는 이제 정치는 바로 이제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백성이 근본인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살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집현전이죠. 집현전은 학문 연구.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죠. 바로 훈민정음 창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세 제도의 정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가 좀 불분명하게 있었는데 세금을 걷는 제도를 나름 잘 정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업할 때 좀 더 심화적으로 수업을 하죠. 다음에 이제 세종의 뒤를 이었던 문종이나 단종 이런 왕들은 좀 이제 일찍 죽거나 또는 이제 권력 관계에서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양대군,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세조. 이걸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팩트만 보면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조는 이제 토지 제도를 하나 바꿨는데요.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직전법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요,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조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 될 때 도와준 사람이 있죠. 과전법으로 해서 관리가 되면 모두 받다가 이제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줘야 하니 이 땅을 이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시행하고 나름 이제 자기를 따르는 관리들을 나름 이제 잘 보호했죠. 그리고 이제 군사 제도를 정비를 해서 국방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도 세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조의 다음 왕은 이제 우리가 성종이라고 하는데 이 성종은 이제 고려도 그렇겠지만 성종이란 말이 붙는 왕들은 보통은요 통치 제도의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치 제도의 정비를 한 왕인 성종은 바로 이제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홍문관 또한 학문 연구기관으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법전, 조선의 법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걸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종의 중요한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유교 중심의 국가 질서 확립 이 부분이 이제 요 조선의 통치 질서 정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실은 경국대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넘어가서 요쪽 볼까요? 대외 관계와 외교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관계, 외교 정책 바로 이제 명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정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이 명은 사실 고려 말에 성립이 되어서 이 조선 때 만들어지는 조선 때 나름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나라와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당시 영락제와 이제 여기 표시해 두었던 태종 이방원의 즉위 기간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영락제도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었고 태종 또한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몰아내고 자기 형에서 이제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나름 이제 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잡을 때 약간 자충우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이 되는 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고 영락제 또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 굉장히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나라도 이제 조선과의 관계가 좀 필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명과 조선은 나름대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급했던 거는 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받들어서 모시겠다라고 하는 관계인 사대 관계를 맺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대 관계라고 해서 고려적인 게 아니에요.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잘 이용하는 관계인 사대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 사대 관계를 가장 잘 한 왕은 누구냐? 바로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은 이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조선에 필요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으로 조선과 명나라 간의 외교 관계이다. 조공과 책봉은 중국 주나라 때 귀족들과 왕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나라 이후 일반적인 국제 질서로 자리 잡았다. 조선은 조공 책봉 체제를 잘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이제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여진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는 다른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교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리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바로 회유와 토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유와 토벌에 대한 내용은 팩트를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 설치, 그리고 이제 스시마섬 토벌 요런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벌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교린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불필요한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략을 하지 않고, 너네가 정벌을 해서, 혹시나 이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들인 문물이라든가, 너네가 필요한 문물이 조선에 있다면,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의 밑에 있지만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자기가 상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관직과 토지 등을 하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삼포를 열어서 제한적으로 교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유쿠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도 이제 조선과 다른 나라가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대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한양의 건설 아까 제가 쌤이 얘기했다시피 한양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